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지고 있던 분노와 응어리를 드디어 없애버린 30살 여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통틀어 19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해가 저에게는 엄청난 일들과 변화가 있었고 제 타고난 성격마저도 많이 달라지게 만들 정도였죠. 지금 돌이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때만큼 힘든 때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19살이던 그때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 저, 그리고 중학생이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빠는 인터폰 설치 및 수리기사 일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여유가 있고 풍족한 형편은 아니지만 평범하고 또 나름대로 단란한 그런 집이었죠.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앞에서 싸운 기억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없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다투는 일이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엄청 인고 부부라서가 아니라 엄마가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고 순하신 편이었어요. 아빠는 좀 다혈질이고 불같은 면이 있으셨지만 엄마가 성격이 워낙 둥글고 유했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엄마가 많이 참고 삭힌 걸 수도 있고요. 저희 집은 26평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아파트 연식이 30년 넘어가다 보니 부모님도 이사를 제법 하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아빠가 새 집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잘 하셨죠. 하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됐습니다. 아빠 외벌이인데다 아빠 사업체 매출도 갈수록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도 일을 해야겠다며 전부터 해보고 싶던 미용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하셨어요. 원래도 머리 만지는 거 좋아하시고 꾸미는 것도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줄곧 생각만 하시다가 결심 후 학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미용 자격증도 따고 미용실 취업도 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용실은 보통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다 보니 엄마는 나이 때문에 취업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엄마가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미용실은 2층짜리이고 꽤 오래된 곳이었어요. 동네에서는 터줏대감 같은 곳이라서 오래된 단골도 많고 규모도 그렇게 작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역시도 그 미용실에서 머리하러 한 번씩 가셨기 때문에 거기 원장님하고 알고 지냈는데 엄마가 미용 자격증도 땄고 일을 해보고 싶어하니 흔쾌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엄마는 너무 감사했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셨습니다. 엄마는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거기 원장님이 엄마랑 나이가 비슷한 편이고 직원들은 다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원장님에게도 나이 어린 직원들에게도 깍듯이 대하고 열심히 배우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오래 일을 한 원장님에게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또 연습도 열심히 하셨는데 집에서는 아빠 머리와 저, 동생 머리도 다 엄마가 잘라주셨죠. 그 원장님과 엄마는 나이도 비슷했고 원장님 딸과 저도 동갑이었습니다. 그 집 딸은 타 지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했고 바이올린 전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이혼을 했고 그 딸이 유일한 자식이다 보니 딸이 하고 싶어하는 건 다 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재력도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한테 전해 들었는데 그 원장님은 정확히는 이혼한 게 아니고 애초에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보다는 이혼했다는 게 구설수에는 덜 오를 것 같다며 손님들에게는 그냥 이혼했다고만 했다더군요. 사실은 미혼모로 딸을 출산했고 키운 거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원장님도 참 열심히 사셨고 대단하시구나 생각했죠. 하여튼 엄마가 그 미용실에 취업을 하고 난 후로 저도 한 번씩 그 미용실에 갔습니다.
엄마 심부름 때문에 갈 때도 있었고 비 오는 날에 우산 갖다 주러 간 적도 있었죠. 그 원장님은 제가 자기 딸이랑 동갑이다 보니 저도 딸처럼 느껴진다고 잘 그러셨어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 원장님이 좋았습니다. 저희 엄마 취업도 시켜주시고 저보면 반갑게 잘 맞이해주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 미용실을 오래 다니지 않으셨어요. 반년 정도 다니셨을 무렵 갑자기 미용실을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만두냐고 여쭤보니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힘들게 취업된 직장을 1년도 안 다니고 그만두실 성격이 아니세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저한테 자세히는 말 안 해주셨죠. 그런데 그맘때 저희 집 분위기도 안 좋았습니다. 아빠가 집에 자주 안 들어오셨고 들어오셔도 엄마랑 다투는 소리가 종종 들렸어요. 그때까지 엄마랑 아빠는 싸우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맘때 엄마 아빠는 마주치는 저녁마다 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들을까봐 아예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투시는 것 같기도 했죠. 어쩔 땐 두 분이 다투다 말고 아빠가 화를 내며 그냥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다 보니 저랑 동생도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편했죠. 뭐 때문에 저렇게 싸우시는 걸까? 돈 문제일까? 싶어서 하루는 일부러 방문 가까이서 들어봤는데 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랑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가족은 나 몰라라 할 거냐 라는 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싸우는지 곧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빠가 믿을 수가 없었고 실망스럽고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엄마는 자식들이 알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알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한편으론 엄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엄마는 저희에겐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하셨지만 때때로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학교 시험을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가정불화가 생기니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당연히 공부나 시험에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시험까지 다 망쳐버리고 터덜터덜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는 안방에서 울면서 통화 중이어서 제가 온 줄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이모랑 통화 중이신 것 같았는데 서러움과 울분에 차 있으셨죠. 저는 방 밖에서 엄마의 통화를 듣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요. 바로 엄마가 일했었던 그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엄마 말로는 몇 달 전에 그 원장이 아파트를 새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간 아파트에 인터폰이 안 된다고 했고 AS를 부르니 오래 걸린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빠에게 수리를 맡기셨습니다. 엄마가 전에 아빠에게 원장님 댁 인터폰 좀 봐주러 가라고 말하셨던 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마 아빠가 그때 수리해주러 원장 집에 갔다가 둘이 정분이 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통화 내용으로는 엄마는 아빠에게 용서해 줄 테니 그 원장이랑 끝내고 돌아오라고 했대요.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할 거니까 그냥 돌아오면 넘어가 준다고 하셨던 거죠. 하지만 정작 아빠가 이혼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 생각은 안 하느냐 그랬는데 아빤 그 원장한테 푹 빠진 건지 자식이고 뭐고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라고 했죠. 게다가 그 아줌마 딸은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고 그 아줌마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아빠는 종종 그 아줌마네 집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맘때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한 번씩 있었는데 그 원장 아줌마네 집에 가 있었던 거죠. 너무 경악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모는 그것들 가만두지 말라고 어디 개망신 주자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한 동네 사는데 괜히 소문나고 일커지면 애들한테도 문제라고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저와 동생이 있다 보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엄마는 웬만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는 그 아줌마에게 푹 빠졌고 엄마에게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그 원장 아줌마하고도 만나봤던 것 같은데 그 원장 아줌마도 못 헤어지겠다고 이혼해 달라고 한 것 같고요. 엄마는 그맘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살이 쭉쭉 빠지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서 나도 아빠가 바람피는 걸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잘못도 아니건만 엄마는 저와 동생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답답했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제가 아빠의 외도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보니 엄마는 그 후 저에게도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놓으셨는데요. 그 원장 아줌마도 아빠와 같이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아빠 명의의 저희 집을 엄마 소유로 넘겨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아줌마는 본인 소유의 집도 있고 재산도 꽤 있으니 자기 집에서 아빠 데리고 와 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집 줄 테니 남편 넘겨라 이겁니다. 아빠도 그 아줌마도 너무 파렴치한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모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녀 미용실 같이 찾아가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 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동네 사는데 괜히 소문나면 애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면서 분란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속만 타들어갔죠. 아빠와 그 아줌마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엄마는 결국 도저히 못 버티시겠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아빠 붙잡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며 차라리 이 집 받고 저희 키우면서 사는 게 낫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혼 도장 찍고 지금 사는 집을 엄마 명의로 돌리게 되었고 아빠는 본인 짐을 챙겨 그 아줌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자식들에게는 다정한 아빠였는데 그때는 그 아줌마밖에 안 보이시는 건지 저희도 철저히 외면하시더라고요. 엄마도 상처가 컸고 자식들인 저와 동생의 상처도 컸죠. 엄마는 이혼 후에 잘 안 드시던 술까지 종종 드시면서 울적해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저희를 다 배신하고 그 아줌마에게 가버려서 행복한지 저도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우리끼리 잘 살자고 아빠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했어요. 엄마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 후로 엄마는 술도 잘 안 드시고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원래도 씩씩한 성격이다 보니 저희 생각해서라도 밝게 지내려고 하신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뒤 너무나도 기막힌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맘때 동네에서는 저희 엄마가 바람을 펴서 아빠가 집을 나가고 이혼을 당했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자식들 생각해서 혼자 삭히고 조용히 해결한 건데 피해자인 엄마가 그런 더러운 누명을 쓴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알고 보니 그 원장 아줌마가 오래된 손님들을 상대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닌 것 같더군요. 본인이 저희 아빠랑 살다 보니 행여나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먼저 선수치듯 저희 엄마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처럼 말을 꾸며낸 겁니다. 마냥 참아내던 저희 엄마도 그 소문의 출처를 알고 폭발하셨죠. 엄마는 이모와 함께 그 미용실에 쳐들어갔고 그 원장 아줌마와 말다툼, 몸싸움까지 크게 했습니다. 이모가 왜 없는 말 지어내고 다니느냐고, 바람은 네가 피고 남의 남편 뺏어놓고 왜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냐고 따지셨다고 했고 그 아줌마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증거 있느냐며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그 동네에서 나름 입김이 있다 보니 손님들도 오히려 원장 아줌마 편을 들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 원장 아줌마가 오히려 영업방해죄와 폭행죄로 엄마와 이모를 경찰에 신고했고 엄마와 이모는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아줌마네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거라
오히려 엄마와 이모가 사과를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그 아줌마는 이번 한 번만 봐주는데 한 번만 더 이러면 선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엄마는 그 일로 화병이라도 난 듯 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악을 쓰며 따지기도 하셨죠. 저희 엄마가 웬만해선 크게 화 안 내고 긍정적이신 분이지만 그 일로 너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서 쌍욕까지 하시면서 더러운 짓은 너네가 다 해놓고 왜 내가 그랬다고 소문 퍼뜨리냐, 니들이 인간이냐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하지만 아빠 역시 그 여자와 한통속이었기 때문에 원장이 그런 소문을 냈다는 증거 있느냐며 애먼 사람 잡지 말라고 큰소리치시고 엄마도 이모도 가슴을 치셨죠. 엄마는 이모에게 남편 뺏긴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한장할 것 같다고 그러셨어요. 결국 이모랑 많은 대화 끝에 엄마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곧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데다 동생도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보니 그 집은 팔고 이모가 사시는 옆 동네로 이사를 아예 가기로 했죠. 소문도 소문이고 한 동네에서 그것들 오며 가며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진다면서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오며 가며 그 미용실을 지나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집을 내놓았고 생각보다 집이 빨리 팔려서 저희 가족은 옆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 여자랑 살고부터 더 이상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까지 나몰라라 하는 게 바로 우리 아빠라니. 저도 깊은 실망과 증오만 남아있었죠. 이사간 후 저희 집에서는 아빠에 대한 얘기는 금기어였습니다. 그 누구도 아빠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고 철저히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엄마는 그 일로 성격도 좀 달라지셨어요. 원체 밝고 명랑하신 편이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한 번씩 술도 드시고 울컥울컥 하실 때도 있으셨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딸로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1년, 2년 지나니 원래 밝은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도 엄마도 동생도 그 일과 아빠를 의도적으로 잊고 지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 넘게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10년 넘게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보니 아빠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황당하기도 했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고 고모가 빈소에 와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고모에게 들어보니 아빠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를 배신한 대가를 나름 치르셨더군요. 저희 엄마랑 이혼하고 집 줘버리고 그 원장 아줌마 내에 들어가서 같이 살았는데 그 난리를 펴놓고 정작 1년 반 정도 살다가 쫓겨났답니다. 초반에야 서로 좋다고 난리였지 반년 넘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댔대요. 따로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다 보니 그 아줌마가 쫓아내면 아빠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빠는 이혼하면서 그나마 있던 재산인 저희 집까지 엄마한테 다 줘버리고 남는 것도 없는데 상간녀한테도 배신을 당하니 아빠도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원장 아줌마랑 심하게 싸우고 경찰서 드나들고 고소당하고 유치장 신세까지 졌다더군요. 그 아줌마가 아빠를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고 결국 아빠는 그 아줌마에게 버림받고 완전히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 후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고 그렇게 절절하게 후회했다고 하고 고모는 이제라도 저희 엄마 찾아가서 빌어보라고 했대요. 고모 말도 웃기죠. 그 여자한테 버림받아 놓고 왜 우리 엄마한테 와서 다시 빌라고 하나요? 하여튼 아빠도 그 정도 염치는 있었는지 저희 엄마한테도 저희한테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작은 방 하나 구해서 혼자 살면서 일하고 옹색하고 초라하게 살았다더군요. 고모의 말에 따르면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사셨답니다. 아내한테 그리고 자식들한테 참 몹쓸 짓 했다며 내내 후회하셨대요.
고모 말로는 재혼이라도 생각해보라고 했다는데 자기가 무슨 재혼이냐며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옹색한 방에 살다가 출근길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죠. 아빠를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그 말로가 참 비참하고 서글프더라고요. 우리 엄마 버리고 그 아줌마한테 가버리더니 쌤통이다. 참 한심하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켠으론 너무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어쨌든 아빠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엄마도 많은 생각이 드는 듯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고민했지만 아빠의 장례식은 참석을 했어요. 고모는 참석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아빠가 살던 집 전세금이랑 통장에 있던 돈은 장례비 제외하고 저희 가족에게 주시겠대요. 유일한 자식들인데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게 맞는 것 같다고요. 엄마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 장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미워했고 인연도 완전히 끊었던 아빠인데 그 마지막이 쓸쓸해서 저도 엄마도 동생도 마음이 한동안은 안 좋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문득 그 원장 아줌마가 떠오르더군요. 저희 아빠랑 바람펴서 저희 가정 파탄내놓고 2년도 안 돼서 아빠를 팽했던 그 아줌마요. 그 아줌마는 어쩌고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그 아줌마가 운영하는 SNS 계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인 미용실 계정이기도 했고 본인 개인 일상도 같이 업로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그 미용실은 잘 되는 것 같았고 게다가 그 원장 아줌마는 그새 다른 남자랑 재혼까지 했더군요. 저희 아빠는 2년도 안 돼서 버리고 다른 남자랑 정식으로 재혼한 것 같고 너무 행복하다느니 뒤늦게 찾은 나의 사랑이라느니 그런 글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동갑이던 그 딸은 결혼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딸 결혼 준비 같이 다니는 사진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사위가 의사고 사돈댁이 잘 살고 어쩌고 SNS에 자랑질을 많이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우리 가정은 아무렇지 않게 박살내놓고 이 아줌마는 아무 일 없었던 것 마냥 너무 행복한 얼굴로 잘 사는구나. 아빠 버리고 금방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딸내미도 혼처 좋은 곳에 시집 보내려고 하고 이 아줌마도 분명 잘못했는데 나쁜 짓 저지른 건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고 화도 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그 원장이 올린 사진들에 댓글을 하나하나 다 올렸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아빠랑 바람난 원장님, 우리 아빠 죽었는데 장례식장도 안 오셨죠? 저희 부모님 이혼시키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네요. 재혼하신 분은 원장님 과거 아세요? 아니면 또 바람펴서 만나신 건가요? 등등의 댓글들을 이 악물고 올렸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그 SNS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았으면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어요. 악에 받쳐서 정말 많은 댓글을 썼죠. 다음날 제 댓글은 싹 사라졌고 제 계정은 신고 및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한테 메시지도 하나 와 있었습니다. 원장이 보낸 거였죠. 너 오정수 딸이지? 내가 바로 고소하려다가 넓은 아량으로 한 번은 참는다. 한 번만 더 내 계정에다가 댓글 하나라도 달면 바로 고소할 거야. 네가 달았던 댓글들 다 캡처했고 봐주는 건 딱 한 번뿐이다. 그리고 니네 아빠랑 끝낸 지가 언젠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니. 과거에 매여있지 말고 현실을 살아라. 그게 너한테도 좋을 테니. 경고는 이번뿐이야. 고소당하고 싶으면 어디 또 댓글 달아봐. 라고 왔더라고요. 그런 댓글 달면 고소하겠다는 경고였죠. 그걸 본 순간 와, 이 아줌마 본인의 과거를 조금도 반성 안 하는구나.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때의 일은 미안하다. 아빠가 돌아가신 건 몰랐다. 너네 엄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명목상으로라도 저렇게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토록 뻔뻔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고소? 어디 해봐라. 나도 이 판 사판이다.
내가 고소당하고 경찰서 들락거리는 한이 있어도 네가 저지른 짓 다 폭로할 거다. 그렇게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보낸 메시지 말고도 저한테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게 뭘까 생각하며 그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게 되었죠. 그 또 다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원장에게 복수하기로요. 파렴치한 짓 저지르고 당신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나 본데 어디 개망신 제대로 당해봐라 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한 달가량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저한테 어디 나가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결혼하느냐고 하길래 갔다 와서 얘기해 드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곧장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이었냐고요? 바로 그 원장 아줌마의 딸 결혼식이었습니다. 의사 사위 본다고 그토록 자랑질을 했었죠. 웨딩홀에 도착해보니 하객이 정말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많은 하객 인파 속에서 곧장 그 아줌마를 찾으러 갔습니다. 긴장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저도 속으론 도끼가 가득했죠. 그 아줌마는 곱게 한복을 입고 하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신부 대기실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장 아줌마의 딸이었죠. 저랑 동갑이라고 했던. 저는 그 신부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가 딸 아니랄까봐 그 원장 아줌마랑 생김새도 느낌도 참 많이 닮았더군요. 저는 하객들과 인사 중인 원장 아줌마를 뒤에서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 원장 아줌마는 다른 하객들과 웃으며 얘기하다가 문득 인기척이 느껴지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갸웃하더라고요. 저는 그 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혹시 우리 성경이 친구? 아니면 성경이네 직장 동료인가요? 아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 저 누구랑 많이 닮았을 텐데 기억 못 하시네요. 예전에 저 본 적도 몇 번 있을 텐데.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 원장은 표정이 살짝 굳더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저희 아빠 성함이 오정수거든요. 한 달 전에 저한테 메시지도 보내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고소당하기 싫으면 닥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 말에 원장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더라고요.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요. 저한테 그 경고 메시지 보내고 나서 제가 그 후로 댓글을 달지 않았으니 본인의 협박이 먹혔다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저만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를 대신할 복수를요. 그 아줌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나지막히 오정수 딸? 나 참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그러는 겁니다. 그러게 왜 사람 건드려요? 나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아줌마가 저희 엄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할 줄 알았어요. 뭐가 미안한 줄도 모르죠. 애초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를 테니까. 남의 남편 뺏고 바람피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쵸? 제 말에 그 원장 아줌마는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겠지만 하객들도 많고 보는 눈도 많으니 어쩌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원장은 다급하게 저를 무시하고 지나가더니 웨딩홀 직원에게 뭐라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저를 조용히 쫓아내라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고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객들은 뭔 일인가 싶어서 쳐다봤고 그 아줌마는 초대하지도 않은 불청객이 왔다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며 주변에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내쫓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어수선한 실랑이가 있던 그때 누군가가 하객들에게 이것 좀 보시라고 전단지를 차분히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단지를 읽어보더니 놀라서 웅성웅성 거리더라고요. 전단지를 하객들에게 나눠주던 그 여자는 누구고 그 전단지는 뭐냐고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원장 아줌마가 저에게 이런 댓글 남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였습니다. 원장 아줌마 말고 저에게 잘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 하나를 더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고 시간이 괜찮으면 한번 볼 수 있느냐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메시지를 보낸 그 여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는 15살 이상 많아 보이는 한 여자분이 약속 장소로 오셨더군요. 그 여자분은 저만큼이나 원장 아줌마 그리고 원장 아줌마 딸에게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원장의 딸이랑 그 여자분의 남편이 과거 불륜관계였기 때문이죠. 그 본처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원장의 딸을 상대로 상간소송도 걸었고 따로 만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딸은 물론 원장 아줌마도 같이 나왔대요. 자기 딸이 나이 많은 유부남하고 놀아났다는 걸 알면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 딸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 원장 역시 그런 도덕심 같은 건 없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역시 저희 아빠랑 바람나서 남의 가정 깨트린 사람인데요. 그렇다 보니 뻔뻔하게 자기 딸하고 같이 나와서 도리어 그 본처분한테 따졌답니다. 상간소송 취하하라고 남의 딸 인생 망칠 일 있느냐고요. 네 남편 네가 간수 잘하지 어디 여기 와서 난리냐고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소송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고 그 본처분도 너무 악에 바쳤대요. 그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그 상간녀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 SNS 계정도 발견하게 됐답니다. 거길 매일 염탐했는데 거기에 마침 제가 댓글을 단 것이죠. 그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고 복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식 날 함께 폭로하기로 한 겁니다. 그 본처와 제가 작성한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도 불륜녀, 딸도 불륜녀, 불륜 모녀를 고발합니다. 엄마 조현정은 10년 전 아내와 자녀가 2명 있는 가장이었던 오정수 씨와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조현정의 딸인 조성경은 2년 전 12살 연상인 김승호 씨와 교수 제자 관계로 만나 불륜 관계를 1년간 저질렀고 역시 한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외도로 2 가정을 망가뜨리고 호의호식하며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까지 하려는 파렴치한 2 모녀를 고발합니다. 라고요. 거기에 덧붙여 원장딸이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사진도 함께 첨부했었죠. 그 사진에는 원장딸과 그 본처의 남편분이 뒹굴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본처분은 차분하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고 그걸 본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장도 놀라서 그 본처분에게 달려가 미쳤느냐며 손에 들린 전단지를 뺏으려고 했죠. 저도 쫓아가서 틀린 말 했느냐고 우리 아빠랑 바람핀 거 맞지 않느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 본처분도 원장딸 이름인 조성경을 외치면서 이 뻔뻔한 년은 어디 있느냐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본인은 새 출발하려 했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웨딩홀 직원들이 달려와 저와 본처분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원장 아줌마는 경찰에 신고까지 했더군요. 그렇게 그분과 저는 웨딩홀에선 끌려나갔지만 그래도 여한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하객들이 다 지켜보았고 저희가 나눠준 전단지도 다 보았거든요. 그 파렴치한 모녀의 실상을 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 목적은 달성한 거죠. 그렇게 그 본처분과 저는 쫓겨났고 후에 고소당해서 경찰서도 갔습니다. 원장 아줌마 말로는 그날 일로 소문 다 나고 자기 딸은 직장에서도 잘렸고 결혼까지 파혼당했다더군요.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저와 그 본처를 상대로 모든 법적인 고소는 다 할 거랍니다. 저와 본처분은 마음먹었으니 어디 해보라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일에 대처를 할 변호사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너한테 결국 피해가 가지 않느냐 하셨어요. 네, 엄마 말도 맞을 겁니다.
이미 10년 지난 일이고 그냥 묻어두고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피해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경찰서 오다니는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요. 어떤 일은 설령 제가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 끝을 봐야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소는 당했을지언정 저는 그날 한 행동에 대해 한 줌의 후회도 없거든요. 우리 엄마가 흘렸던 그 피눈물, 우리 가족이 느꼈던 그 상처들, 그때의 제 행동으로 인해 제 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본처분 역시 자기 혼자서는 용기가 안 났는데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은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송 비용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제 돈으로 해도 되지만 엄마는 이 모든 소송 비용은 아빠가 남긴 돈으로 내자고 하더군요. 너네 아빠가 가족 배신한 죗값을 이렇게라도 치르게 하자면서요. 원장 아줌마는 저와 그 본처의 행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울부짖었지만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을 받아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 원장은 법정에서 내 딸이 이 일로 결혼 파토나고 소문나서 대대적인 개망신까지 당했다. 애가 우울증까지 생겼다.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본인들도 과거에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라고요. 하여튼 그 본처분과 저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원만하게 잘 끝이 났습니다. 대신 저희가 한 행동으로 그 원장은 온 동네 소문이 다 나서 불륜미용실 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 딸도 결혼 파토나고 회사에서까지 잘리고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지경이 되었죠. 그 원장은 평소 동네 터줏대감이라고 여기저기 뻗치고 다녔는데 그 바람에 오히려 소문은 더 퍼지고 개망신도 더 톡톡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제가 고소당하고 그러니 속상해 하셨지만 그 모든 소송이 다 끝나고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도 된통 당한 걸 보고 나니 엄마 마음도 한결 가볍다고요. 엄마 제 마음이 좀 더 홀가분해진 것만으로도 그때 제 행동은 충분히 가치 있었던 일 같아요. 모녀가 똑같이 남의 가정 파탄내고 일말의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일로 뼈저리게 깨닫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본인들 눈에도 피눈물 난다는 것을요. 저와 엄마 그리고 동생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